그 영어로 얘기하면 아메리칸 드림. 그래서 한국 사람이 가지고 간 코리안 아메리칸, 예를 들면 드림, 예를 들면 그렇게 했죠, 그죠? 다 아메리칸 드림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에서 오는 사람, 아시아에서 오는 사람, 그 사람들 전부 다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 있어도 그렇게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훨씬 더 기회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제가요. 그러면은 제가 또 그러면 왜 텔레비에 자꾸 나오는 사람이 가면은 제가 가서 청소를 했었어요. 미국에서. 미국 청소 제가 화장실을 몇 개를 닦았나 하면은 제가 화장실을 한 12,000개 정도 닦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LA에 한국 사람이 몇 명 사는지 목사님 아세요? LA에 한국 사람 100만 명 사세요.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에 한국 사람이 몇 명 사는지 알아요? 몇 명이요? 어휴, 상 드릴게요, 다음에. 그렇구나. 250만이 살아요. 250만 되는 국가가요, 250만 안 되는 국가도 있어요. 이 세계는요. 250만 명이 우리의 자식, 우리의 형제, 우리 친구, 우리 동생들이 미국에 살아요. 미국을 가장 먼저 점유하는 방법은 대통령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카나다 많이 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강의하는 강의 제목은 사실은 세계화세요. 카나다에도 많이 가 사세요. 제가 볼 때는 카나다에도 한 70, 60만, 한 40만 명, 50만 명? 그 정도 될 거예요. 제가 볼 때. 카나다 수상이 한국 사람이고, 미국 대통령이 한국 사람이고, 한국 대통령이 한국 사람이 일수만 있다면은, 세계화 금방 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300불 가지고 청소를 했잖아요. 300불 가지고 청소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그 방송에서는 무슨 방송이 나왔나 하면은, 제가 2005년, 6년도에 부동산으로 세일즈를 했는 게 1년 매출액이 3조 원을 했었어요. 많죠? 3조 원 많은 숫자입니다. 그 3조 원이. 3조 원을 했는데, 그게 제가 이 얘기하는 게, 그게 가능하냐? 그게 미국에서는 가능하대요. 제가 갈 때 300불 가져갔다 그랬잖아요. 요번에 서브프라임이라고 해서 막 부동산 불경기가 왔을 때, 많은 누구든지 다 고생했었어요. 그런데 제 같은 경우는 마음고생을 덜 하는 게 본전이 300불이잖아요. 그죠? 제가 고생이 300불이세요. 쟤는, 제 외가가 여기, 어디야, 장수군 계남면이세요. 제 외가가 장수군 계남면인데, 제가 태어날 때, 6남 2녀의 막내, 아버지 51살에 태어났는데, 놓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놓지 말아야 될 사람이 태어난 사람이세요. 어른들 다 기억하시죠? 진짜 제가 딱 태어났을 때 제 어머님이, 제 모친이 하지 말고, 네가 왜 태어났니?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먹을 거는 없죠. 식구는 많죠. 그런데 그렇게 육모초 삶아 드시고 간장 드시고 논두렁에 뛰어내려도 결국은 안 떨어지고 계속 끝까지 붙어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태어났고, 제가 딱 태어나면서 제 어머님이 폐결핵 말기였어요. 폐결핵 말기니까 제가 우유를 젖이 없잖아요. 그죠? 동네에 계시는 그 비슷한 또래의 아주머니들 젖을 그 젖을 먹고 살아가지고 결국은 미제 우유가 배급되면서 그 형님들이 타오는 그 우유를 먹고 자라난 거예요, 사실은요. 자라나가지고, 쟤는 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도, 제가 사실 공부 잘 안 했어요. 쟤는 엄청 문제아였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문제아야 될 수밖에 없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제 문제아에 대해서는 제가 원래 이 얘기를 잘 안 해요. 애들이 듣고 또 배울까봐. 애들이 듣고 배울까봐 제가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제 모친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제가 국민학교 들어가고 죽어야 될 텐데,
중학교 들어가고 죽어야 될 텐데, 대학교 들어가고 죽어야 될 텐데, 장가 보내고 죽어야 될 텐데 했는데, 몇 살 때 돌아가셨냐면은 86세 돌아가셨어요. 그 생명의 영역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살아나면서 나오면서 제가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게, 이제 사람들이 너 어떻게 성공했어? 제가 성공한 사람 맞습니다. 제가 성공한 사람 맞아요. 제가 성공한 사람 맞는데, 조금 한 개만 설명하면요. 제가 82년도 미국 가서 돈이 없어서 요 조그만 방 한 개를 얻어갖고 살았고, 83년, 84년, 85년, 86년, 82년도는 학교 다녔고, 83, 84, 85, 86을 제가 청소를 했었어요. 제가 청소를 했었고, 청소를 하면서, 제가 청소를 엄청 잘했어요. 제가 그날 방송에서도 얘기했죠. 제가 아마 청소로 유리 닦는 데 들어가면 올림픽 나가면 내 금메달 딸 수 있을 거라고, 그만큼 청소를 열심히 했고, 청소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일도 잘할 수 있었다는 거. 청소하러 들어오면요, 한국 사람들 청소 딱 시키면은, 내가 대학 졸업해가지고 이까지 왔는데 청소로 왔는 것도 아닌데 막 이러면서 청소 잘 안 하세요. 성격이 바뀌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거 잘하는 사람이 저거 잘하고, 저거 잘하는 사람이 이거 잘하고, 아마 미국에 여러분들 자녀 중에서도 갔으면은 거의 다가 옛날에 내 나이에 갔으면 거의 다 청소세요. 지금 우리 아주머님 전도사세요? 목사님이세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자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목사님이 또 있고 하니까는 그 세대에는 좀 편하게 가세요. 요새는 그래도 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괜찮게 갔는데, 결국은 그래서 부동산 회사를 청소를 그만두고, 청소 그만둘 때도 그랬습니다. 왜냐면은 한국 사람이 미국을 갈 때 청소하기 위해서 미국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청소를 해줬고, 그러면서 어느 기회 되면은 청소를 관두고, 그래서 제가 87년도에 부동산을 시작했고, 여러분 부동산 회사가 제가 얼마큼 크냐면은 제가 부동산 회사를 50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LA에 23개,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뉴욕, 워싱턴, 시카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도시는, 학교에서 배운 도시는 아마 제가 다 지사를 다 가지고 있었고, 부동산 학교도 4군데 5곳에 가지고 있었고, 에스크로 컴퍼니도 가지고 그런 거 있습니다. 부동산 과정을 이렇게 정리해 주는데, 그 다음 보험회사, 요새는 장학재단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회사, 그리고 광고기획사, 그러면서 부동산 그룹이 되고, 부동산 회사에 2,000명 이상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 1,500명 정도는 일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경기가 한 번 이렇게 나빠졌고, 여기도 부동산이 상당히 나쁘다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이 잘 돼야 경기 전반이 다 살아나세요. 원래 부동산 회사가 결국은 가장 근간인데, 여기 부동산 회사 제도하고 미국 부동산 제도하고 많이 틀리세요. 그러면서 이제 고용 창출 많이 하고, 직업 창출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1년에 장학생을 한 100명 정도 주세요. 장학금을 이렇게 100명 정도 주면서 이제 사무실에 끌고 나가니까는 결국은 회사가 그만큼 큽니다. 그래서 회사가 크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미국 정치인, 한국의 미국 정치인을 만들어내자 그러면서 시작한 게 제가 LA 한인 회장이죠. LA 한인회가 아까 얘기했듯이 100만 명이 살고, 미국의 한국인들이 그러니까 그 사업체 주인들이 몇 명이 되나 하면은 16만 명에서 18만 명 정도 되세요. 많죠? 그럼요. 16만 명에서 18만 명 정도 되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 상공회의소 총회장을 했고, 그러면서 결국은 제 역사,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결국은 한민족, 한국 사람들의 이렇게 발자취일지도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각 지역마다 한인회라고
신문에서는 이래 보면 뭐 한인회 맨날 싸우고 저도 맨날 싸우면서 한인회 싸운다고 욕하는 게 또 여기 있더라고요. 저도 맨날 싸워요. 사람 가운데 2명 이상 모이면 조직되고 조직에서 안 싸우면 안 되잖아요. 맨날 싸우고 또 그래요. 그래서 170개 한인회에 제가 총회장을 했고 지금 우리나라 한국민이 나가 있는 나라가 170여 개국이 돼요. 그런데 170여 개국에 한인회가 한 6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의장도 역임했고 결국은 해외 한민족이라는 게 전체 나가 있는 게 750만 명이 됩니다. 많죠? 제가 오늘 완전히 여기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공부시키는 겁니다. 사실은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어떻게 성공했고 제가 어떻게 나갔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도 여러분들한테 의사소통을 해서 같이 세상을 이렇게 도우고 또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의 흐름은 결국은 교회의 흐름하고 거의 같이 간다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인 사회가 교회로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해외 한민족 750만 명을 끌어안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외 동포들이 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잘 보살펴 드려야죠. 전쟁을 나가면은 제일 앞에 나가는 사람이 천병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천병이 나갈 때 나가서 적을 보고 그 적의 싸움을 어떻게 하냐고 알려주는 게 천병인데 천병이 나갈 때는 무전기를 들고 나가고 다 총을 들고 나가고 수류탄 들고 다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들 해외에 지금 나가 계시는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들 친구, 여러분들 동포들은요 그 수류탄도 총도 아무것도 안 들고 제같이 300불만 딱 들고 신발 신고 딱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해외 역사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다민족이라고 있죠. 다민족이라고 여기 결혼해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잘해드리세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역사가 나라에 쫓기갖고 나라가 없어갖고 일본으로 가고 나라가 쫓기갖고 중국으로 가고 소련으로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전쟁 일본 시대 거치고 6.25 사변 거치고 다시 시작한 게 어디 갔어요? 63년도 12월 23일 날 아마 광부로 떠났을 거예요. 그게 광부도 요 1000m에 들어가고 일했는 거 아시죠? 광부하고 관원 갖는 거 전부 시체를 닦았다 그래요. 말을 못하니까 시체를 닦았는데 그 독일에 거기서부터 시작돼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은 브라질로 해서 남미로 흩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간 데가 어디로 갔냐면은 그때 동시에 시작된 게 월남이세요. 월남 가가지고 우리나라가 몇 명 죽었어요? 4,000명, 5,000명 죽었어요. 우리나라 젊은 군인들이 4,000명, 5,000명 죽었어요. 미군들은 한국에 와서 몇 명 죽었어요? 목사님 잘하신다. 목사님 5만 명 맞아요. 4만 몇만 명이세요? 5만 명 가까이 죽었어요. 미군들이 그렇게 많이. 우리나라가 월남가가 죽은 게 4,000명에서 5,000명 사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중동으로 가기 시작을 했어요. 중동으로 가고 그 다음에 갔는 게 어디로 가기 시작하냐면은 미국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이민이 시작된 게 언제 가면은 74년, 75년, 76년부터 시작됩니다. 미국 이민사가 몇 년이고 40년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정치인들, 한인 정치인들도 많이 있고 600개, 제가 볼 때는 600개 대학에서 4,000명의 교수들이 있다 그러죠. LA만 교회가 1,000개가 있다 그러죠. 미국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4,000개요? 예, 그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누구든지 미국 가시면은 미국 가라 그러세요. 미국 가라 그러고 미국 1,000만 명을 보내야 되고 제가 LA 한인회장 할 때 미국에 1,000만 명 가야 된다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그리스에서 한국 사람 1,000만 명 가면은 한국은 누가 사나? 이런데 한국은 누가 사나?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누가 내한테 농담을 해요. 그런데 1,000만 명 나가줘야 아파트 값이 해결되고 직장이 해결되고 학군이 해결되고 다 해결되세요. 그러고 돈은 집안에서 니하고 내하고 장사하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벌어와야 그 돈이 진짜 돈이에요. 사실 우리나라가 제가 이래 오면서 제가요 외가가 아까 개남 장수라 그랬잖아요. 제가 사회를 봤더니 그놈은 또 완도에서 왔더라고요. 제가 고향이 어디 가면은 경북 의성이세요. 경북 의성인데 그런데 그렇잖아요. 제 어머님이 장수고 제 사위가 완도에서 왔던 놓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전부 이렇게 섞이면서 살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렇게 섞이는데 미국 빨리 잡는 게 훨씬 더 나으세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이 다민족 목사님 좀 잘해주세요. 다민족 사람들요 그거 와가지고 고생하잖아요. 우리끼리 막 따돌림하고 왕따 시키고 하면요 우리나라 세계화 죽어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발전시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제 다 학자들하고 저하고 견해가 틀립니다. 우리나라를 구한 사람 미군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구했다 뭐 이렇게 하면 아마 여기에서 혹시 그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건 오늘 내가 강사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하는 얘기하는 거고 미군 맞습니다. 왜냐면은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 경제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 하면은 옛날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욕했고 했던 국제결혼하는 분들이세요. 국제결혼하는 분들요. 국제결혼 한 분들 아마 동네에서 쫓겨나고 했을 거예요. 그죠? 옛날 아마 제보다 윗분들은 아마 그걸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저 망할 여자 어디 가가지고 흑인하고 결혼을 막 이래갖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남편들이 딱대기 1개, 2개, 3개, 4개, 소위, 중위, 대위, 대령 해가지고 그분들이 미국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됐었어요. 그분들이 또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 미국 사람들은 엄청 순하세요. 제가 이래 보면 막 95%가 여자 마음대로세요. 한국 여자 마음대로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자기들은 잘 모르니까는. 그분들 지금 참전 용사가 어떻고 저떻고 막 보다가 더 중요한 게 누구냐면 국제결혼한 여자분들한테 잘해줘요. 그분들의 1세대가 지금 몇 살인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들 여기 제 아이들 딱 생기면 그거 노력하세요. 예를 들면 전부 군산 출신들 국제결혼 하신 분을 찾아내갖고 도와주는 거. 나 도움 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그 1세대가 몇 살이 가면은 95살이세요. 90살에서 95살요. 왜냐? 6.25 사회 60년 됐잖아요. 그죠? 그분이 30에서 35살짜리 결혼을 했으면은 결론적으로 90에서 95살 되세요. 그분 돌아가세요. 지금 죽을 나이세요. 돌아가셨거나 죽을 나이세요. 근데 그분들한테 잘해줘야 되는 이유가 그분들한테 잘해주고 싶어 잘해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잘해줘야 그분들 남편, 그분들 자녀들이 한국 물건을 사 쓰세요. 한국말 하는 국제결혼한 자녀들은 삼성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한국말 못하는 자녀들이나 국제결혼한 자녀들이나 한국인도 마찬가지세요. 한국인 보면요. 조씨가 CHO를 쓰면 될 거를 CHOUGH 이래갖고 미국을 떠나요. 그럼 미국 떠나면 그 100년 후에 돼버리면은 그 CHOUGH가 뭐 예를 들면은 첫 때는 한국 사람 결혼했다가 둘째 번은 미국 사람하고 결혼했다가 세 번째는 흑인하고 결혼했다가 4대에는 중국 사람하고 결혼했다. 그러면은 늦게 CHOUGH가 어디 출신인지 모르세요. 그러니까는 제가 하는 얘기는 국제 결혼할 그 다민족 문화에서 그게요 정말 하느님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세요. 그 사람들 힘들어서 왔어요. 한국 사람 중에 미국 간 사람 전부 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갔던 시대세요.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막 장관한 사람들이 돈 먹고 사라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또 돈 받아먹는 걸 가지고 뇌물이라고 그러죠. 뇌물 받아먹고 막 하고 영창 가고 이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 엄마 아버지들이 아들을 유학 보낼 때 하셨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유학 갔다 와서 돈 많이 벌어. 유학 갔다 와서 돈 많이 벌어 했는데 그 돈을 벌다 보니까는 그분들이 영창을 가세요. 맞죠? 제 말에 일리가 있잖아요.
근데 요새 유학 간 사람한테 갔다 와서 돈 많이 벌어 하는 부모는 아마 내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다민족 문화라는 게 생기고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들 아들들이 미국 가고 지금 태어나는 자녀들, 요새 젊은 애들이죠. 젊은 애들 낳는 거 알죠? 지금 둘이가 1.2 내지 1.3뿌에 안 놓으세요. 그 세월만 가면은 한국 사람이 없어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그거라도 받아갖고 바깥에서라도 받아서 계속 한국 사람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제 결혼하시는 분들 잘해주시고 여기에서 사는 다민족 문화들 찾아가서라도 말 걸어갖고 잘해주시고 우리가 처음에 가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LA요. 목사님 LA는 영어를 해야 삽니까? 안 해도 살아요. LA는요. 목사님이 지금 딱 들어오셔갖고 돌아가실 때까지 나 영어 하나도 안 해. 그러면은 영어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아, 불편하냐? 불편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는 LA가 한국이에요? 미국이에요? LA는 사실은 알고 보면은 한국이세요. 한국이세요. 그러면 내 집이 한국이냐? 제가 거기서 얘기했죠? 내 집이 한국이냐? 미국이냐? 한국이세요. 제가 뉴스타 부동산을 경영하고 있는데 뉴스타 부동산에서 판 땅이 경상남북도보다 더 크다 하면 전라도보다 더 크네요. 그러면 확실히 더 크네요. 예, 그만큼 더 크세요. 그러면 내가 판 땅 전체가 한국이냐 미국이냐 그 한국이세요. 해외 동포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한국보다 더 크세요. 내가 볼 때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아마 조사를 해야 될 거야. 왜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땅을 무척 좋아하세요. 땅을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천평, 원에이커가 천평이면은, 640에이커가, 몇 평이죠? 원에이커가 천평이면은, anyway. 하여튼 그런데요. 아직 원에이커가 천평인데, 640에이커가 만불이면은 1,000만 원 한 데가 아직도 많아요. 그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가는데 그 땅 넓은 재미로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만큼 그만큼 한국 사람이 땅을 좋아하고 해외에 사는 사람들이 참 애국자세요. 많은 분들은 지 돈 벌려고 도망갔지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세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이 얘기하는 게 그럼 누가 미국 가냐? 원하는 사람 다 가세요. 남미국 가야지 고생하면 미국 다 가는 거 아세요? 꿈이 이루어진다. 진짜 이루어지는 거 아세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참 말썽꾸러기였거든요. 진짜 말썽꾸러기. 그 말썽꾸러기에 고치는 방법 딱 내가 요새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주머니들이 와서 우리야 그런데 이래요. 그러면은 제가 그래 울어. 그냥 아들한테는 엄마 우는 게 제일 나. 다른 거 방법 하나도 없어. 그냥 울어. 그냥 모르고 울고 돌아서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다 울고 제가 하도 사고 치는 게 아니고 공부를 안 하니까는 제 어머님이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예? 물병 사발을 갖다 놓고 기도하든 뭐를 갖다 놓고 기도하든 아무데나 앉아가 기도하면은 그거 아마 요새 생각하면 나보라고 기도했는 것 같아요. 나보라고. 그럼 나는 어리니까는 보면은 또 빌고 있고 계속 하는데 그게 그런 것이 나이가 들면서 어머님한테 상당히 미안하게 작용을 하고 근데 그 어머니 때문에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저는 4년제 건국대학교 법대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은행 다니다가 미국을 갔고 미국에서 청소하다가 부동산 회사를 했고 그 부동산 회사가 그렇게 성장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하고 싶은 게 한국 와서 부동산을 좀 이렇게 미국식으로 좀 이렇게 법을 이렇게 고치고 왜냐하면 FTA라는 것에 반대하면서 막 반대하면서 FTA 반대 했잖아요. 그죠? 제가 와가서 누구를 만나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미국 사람이 여기 한국에 와 있는 게 3만 명뿐이 안 되고
그런데 3만 명을 전부 다 이렇게 울타리 안에 가다 놓고 그게 미군이에요. 그죠? 미국에다가 한국 사람 250만 명 갖다 풀어놓고 그거는 울타리가 아니고 안에다 풀어놓고 그 두 개 전쟁하라 하면 250만 명이 이기지 3만 명이 이기냐고 제가 그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이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계속 이 비행기 가요. LA 가요. 아시아는 뜨고 칼 뜨고 아시아는 뜨고 칼 뜨고 하루에 몇 대 어떤 날은 보면은 하루에 6대 뜨세요. 6대도 요 조그만 비행기가 아니고 한 번 탈 때마다 300명, 400명씩 뜨는데 그게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세요. 내가 볼 때 하루에 20대 왔다 갔다 했어요. 앉는 것만. 그만큼 많으세요. 여기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FTA 반대만 안 되죠. 왜냐? 맞짱 뜨는 건데요. 맞짱 뜨잖아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맞짱 뜨면은 미국 사람 순하세요. 이렇게 우리같이 이렇게 잔머리가 요새 이렇게 한국 애들 딱 보면은 한국 학교 국민학교 4학년하고 미국에서 공부한 재미교포들 대학교 4학년하고 둘이 수준이 딱 맞아요. 여기 국민학교 4학년하고 한국 거기서 공부한 아마 친척 중에 보면 그럴 거예요. 그렇죠? 얘들은요 대학교 다닐 때까지 입학할 때까지 돈의 개념이 하나도 없죠. 돈 쓸 때도 없고 돈 주거니 받거니 할 때도 없고 저는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쟤한테 물건을 내놓으세요? 집을 팔 때 그 상가를 살 때 내한테 하세요 하는 이유가 제가 농담으로 그 얘기합니다. 제 모친이 콩나물 사러 가면은 콩나물 딱 이거 얼마예요? 뭐 이렇게 다 깎아놓고는 자기도 콩나물 장사했대요. 우리 엄마는 아무데나 가도 우리 어머님은 다 했대요. 자기가. 근데 콩나물을 딱 한 줌을 더 얹으세요. 멸치도 한 줌을 딱 얹으세요. 그게 원가 절감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 머리가 이 상업적으로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어요. 근데 미국 사람은 안 그러세요. 왜냐? 풍부하게 자라서 그러세요. 한국에서도 보면은 애들 둘이 딱 보면은 풍부하게 자란 사람은 좀 둔하잖아요. 그죠? 여유가 좀, 뭐 둔하죠. 그냥. 그런데 어렵게 자란 사람은 먹고 사는 게 투쟁이야. 먹고 살고 투쟁이가 살았는 게 누구예요? 쟤예요. 형님 6명에, 형님 5명에 누나 둘 밑에 그 가난한 가정에 한번 커보세요. 빨라야 먹고 생존의 법칙이야. 그죠? 제가 해병대를 제대했습니다. 해병대 안 맞으려고 하면 잘해야 되잖아요. 맨날 그 어려운 데만 가가지고 계속 투쟁해가지고 미국 가서 결국은 미국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 12월 18일 날 제가 간암 수술을 했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간경화 말기라고 3개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죠. 목욕탕에 가보면은 이렇게 찢고 이렇게 찢고 이렇게 찢고 오만테 찢은 사람은 다 죽을 사람들이 산 사람들이세요. 그죠? 혹시 목에 그 배에 그 칼 흉터 있는 사람 착하게 사세요. 전부 덤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간 경험 알기로 딱 3개월 산다 그러는데 제가 딱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했는 말이 나 55살까지만 살고 싶은데 딱 하고 싶은 게 컴퓨터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죽는 놈이 컴퓨터를 왜 배워? 그래도 컴퓨터를 그렇게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퇴원해서 한 달 만에 컴퓨터 회사를 차렸어요. 제가 컴퓨터 회사를 차리고 병원 가서 간이 시간도 그만 다 돌아다니고 했는데 그때 UCLA 가가지고 병원에 다녔는데 근데 그렇게 또 그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49였어요. 49가 구수가 넘기기 힘든다 그랬는데 결국은 넘기고 제가 작년에 간암 수술할 때 59살이었어요. 그래서 59살이었는데 길을 가다가 제 그 비서한테 야 병원에 예약 좀 해봐라 그랬더니 왜요? 글쎄 간이 이상한 것 같아 그랬더니 그래서 그 친구가 예약을 했고 그 다음날 10시 밥 굶고 10시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탁 하는데 닥터 얼굴이 내보다 더 슬픈 거 있죠. 어떻게 이러면 어떡하면 남문교 회장님이 또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근데 그게 암이었어요. 근데 다시 생각하면은
49살에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59살 돼가지고 죽는다는 건 사실은 복이고 축복이었잖아요. 그죠? 아니, 그건 생각이 나름이세요. 근데 쟤는, 간경화 말기에서 상태가 안 좋은 데서, 제가 일을 참 열심히 하세요. 제가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는 날 거의 없어요. 지금도, 거의 4시간 자세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자물줄이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해요. 많이 자고 잘하는 사람 없어요. 많이 자고. 그런데 지금도 4시간 정도, 물론 낮잠은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5분씩 10분씩은 자세요. 그런데 딱 나오면서 암이니까는 이제 죽는 거잖아요. 이제 딴 사람하고 상의할 때도 없고 상의할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날 우리 송년회였어요. 송년회 몇 명이 전독하면 400명 정도 왔어요. 송년회 막년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절을 딱 하려고 딱 하니까는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큰절 대강하고 올라와서 이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이 그게 유언같이 들렸나 봐요. 사실은 유언을 한 거죠. 그날 저녁에 빨리 끝내고 그날 저녁에 혜은이, 장미화 해서 가수들을 한 6명, 7명 데리고 LA에서 경로 행사하고 그리고 시애틀 가서 하고 그 다음날 하와이 가서 하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었어요. 제가 한국에 들어가지고 있다가 근데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다시 했었어요. 다시 했었는데 의사가 막 급하게 이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이 얘기하지 않으니까는 제 와이프가 미국에 있어요. 둘이 같이 있으니까는 제 비자가 여기 있는 비자가 병원에 가서 닥터한테 와이프 불러야 돼요. 이래 물으니까는 와이프 와야지. 근데 와이프 미국에 있는데 불러야 돼요. 그랬더니 닥터가 한참 있더니 안 불러도 돼요. 그러더래요. 안 불러도 돼요 하는 말은 안 죽는다는 말이야. 그래서 안 죽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12월 18일 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저는 사실 의지력이 상당히 강하세요. 그리고 실패를 해도 절대 실패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세요.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금방 이렇게 생각을 바꿔버리는 사람이세요. 누가 내한테 아무리 나쁜 짓 하고 배신하고 해도 금방 이렇게 생각을 바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쟤한테 미치는 영향이 그래 작으세요.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세상은 전부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 사고방식이라고 고상한 말로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살면서 그 병원에 수술하고 가장 빨리 제가 회복을 했다는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소문은 제가 원래 유명하다고 이 얘기했죠. 제가 원래 유명한 사람이세요. 소문이 금방 퍼지기를 뭐라고 퍼졌냐면은 남문기를 배째했는데 배가 그 간암이 너무 확산되어 있어갖고 배를 덮었다. 이렇게 됐어요. 제가 SNS라고 아마 젊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트위터를 팔로워가 12만 명이세요. 제가 페이스북을 5천 명이세요. 페이스북. 제가 블로그를 7개를 쓰세요. 그리고 제가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을 2,500명씩, 5,000명 쓰고 카카오 스토리를 500명, 500명씩 해서 거의 뭐 반복될 수도 있겠지만도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전체 갔는데 LA 갔더니 막 신문사에 언론사가 막 왔어요. 그래서 제가 했는 말이 발표해요. 간암, 남문기가 뉴스타 부동산 회장이 간암이라면은 뉴스타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게 자꾸 하더라고, 사람들이요. 근데 제가, 어느 요양원에 가가지고 한 15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눈에다가 이름이 최규실인데, 최규실, 너는 죽을 거야. 나는 죽을 거야. 나는 간암 말기 환자인데, 이렇게 눈 위에다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너는 살 거야. 네가 산다고 생각하면 살 거야. 그래 놓고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기도하는 데 있더라고요. 그 쟤도 간암 환자면서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내 그 사람 기도했는 거 아세요? 저 사람 살려주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그래서
맞아요. 쟤는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 사람은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생각의 차이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요. 제가 그 채소 있잖아요. 혹시 집에 환자들이 있으면은 제가 채식을 많이 하세요. 그러고부터 그래서 제가 2002년도에 간암 걸렸다고 막 소문이 나니까는 그 녹즙을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마 살았는 거에 녹즙을 꼭 거의 먹었었어요. 녹즙을 먹었고 약 이름은 아마 저도 약이 아마 또 미국하고 한국하고 약 이름이 좀 틀릴 거예요. 그래서 약에 많은 도움이 됐고 생각에 도움이 많이 됐고 저는 사실 이 기도가 습관이세요. 딱 이렇게 앉으면은 아무데나 앉으면은 우리는 엄마라 그래요. 원래가 어머님이라 하면 이상해요. 제가 우리 어머님이 아무데나 대고 기도하는 걸 배워서 그런지 쟤도 아무데나 대고 들어가면 아무데나 기도하세요. 착한 자 복이 있나니.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게 믿는 자 복이 있나니도 나는 착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복이 있을 거야. 복 받을 거야. 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내대로 최선을 다하고 살지만 항상 기회 있으면 도와줬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제가 우리 집에 일하는 할머니가 한 분이 와서 20년을 있었습니다. 20년 있었는 동안 제 와이프한테 4번, 5번 쫓겨나가고 막 이랬대요. 주인은 우리 와이프니까. 그런데 또 가가지고 또 데리고 오세요. 또 데리고 또 모시고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은 옛날 사람이 좋고 기계는 세게 좋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들을 잘 모시고 노인회 할 때도 LA요 한 아파트에 가면요 노인들만 800명이 모여 사대요. 그런 아파트가 몇 군데가 있냐면은 노인들이 사는 LA에 사는 아파트들이 몇 군데가 있냐면은 거의 100여 군데가 있어요. 뭐 작게는 뭐 20명, 30명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것도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 사람들이 일본 시대 태어나갖고 6.25 거치고 산업전사로 열심히 일하다가 자녀들 따라 할 수 없이 미국 가가지고 할 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전부 다 잘 살고 있는 당신 나라, 그러니까는 한국에다가 다시 모셔왔으면 하는 게 사실 제 생각 중에 한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공감을 같이 하면서 우리나라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거를 제가 얘기했고 제 과정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또 다시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또 너무 이 자리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제가 우리 다시 최병헌 목사님하고 우리 여기 목사님이 기도기 목사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제가 혹시 사실은 작년에는 논산훈련소 갔을 때는 딱 젊은 애들만 7,000명 정도 되니까 강의하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 가자 미국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여기서 이북만 잡을 게 아니고 가서 미국 잡자 뭐 이런 강의가 있잖아요. 공부에 미쳐야 돼. 공부 안 미치고 어떻게 너 성공해? 이런 딱 명제가 딱 떠 있잖아요. 그런데 좋습니다. 제가 어르신 분들하고 또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게 또 좋고 제가 또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지역 차별 같은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얘기 자체도 안 하는 게 정상이세요. 괜히 신문사에 막 이렇게 떠들고 하는데 똑같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머님 제 사회 보이기는 하는데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가정이 내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다 하세요. 거의 다 하시면서 막 신문 같은 데서 서브프라임이라고 언론이 얼마나 겁이 나냐면은 서브프라임이 뭐냐면은 미국에서 요번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만든 거예요. 아마 신문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요새 어르신들 정말 고생 많으세요. 왜냐면은 한국 신문 보면 나도 이해 안 가는 영어가 너무 많아요. 스펙이 그러면은 저 스펙이 뭐지?
CC가 그래가지고 CC가 뭐지? 그랬더니 캠퍼스 커플 가지고 CC라 그러는데 AC를 에어컨이라고 아는 데는 우리나라 뿌일지도 몰라. 그런데 AF가 내가 이 영어를요. 그런데 노인분들은 얼마나 고생하세요. 정말 고생하세요. 그 영어요. 나도 보면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까지 이렇게 세상에 이까지 왔습니다. 세상에 이까지 왔는데 건강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그 언론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벌려놓으세요. 서브프라임도 결국은 돈 없는 사람이 고이자율로 돈 없는 사람이 크레딧 나쁜 사람이 이자율 높게 얻어서 집을 산 게 서브프라임이세요. 그 서브프라임을 신문사에서 막 언론사에서 텔레비 막 떠드니까는 일반 시민들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돈을 안 써요. 그 돈이 안 쓴 게 그게 서브프라임 사건이세요. 그런데 3, 4년 지나니까는 미국에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지금 돈 풀기 시작해갖고 미국 경기는 거의 풀렸다고 봐도 돼요. 그런데 지금 한국도 경기가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풀려야 되는데 언론에서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제가 이 얘기 안 하더라도 아마 그런 거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난번에 소고기 사건 때 4시 8분입니다. 소고기 사건 때 제가 그 옆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고기 사건 때 혹시 방송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소고기 사건 때 제가 그 옆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미국 소고기가 미국의 우리 역사가 110년이고 아마 여러분들 봤으면 기억날 거예요. 110년이고 11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가서 미국에 가서 해장국, 설렁탕 그 다음에 소고기로 된 거는 곰탕 다 먹었고 지금도 2만 개 식당에서 한인 2만 개 식당에서 끓여대는 거를 다 먹고 있는데 광우병이 한 명도 없었는데 여기에서 소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소를 못 먹고 소를 보지도 못하는 사람만 소를 먹이고 맞잖아요. 소고기 먹는 사람은 소를 끌고 다니는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비싸서 못 먹고 소가 어떻게 생긴 것도 그림만 본 사람이 저끼리 소고기를 다 먹고 앉았고 제가 그 얘기 했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요. 6시부터 10시 반까지 쌍욕은 전화로 다 들어오는 거 아세요? 그 욕이 다 들어오는데 미국의 소고기가요. 제가 아까 달리 얘기했죠. 12kg가 6,000원이세요. 12kg가요. 6,000원인데 쌀을 밥을 해놓으면요. 기름이 잘 흐르세요. 진짜 기름이 들어오세요. 여기 여러분 농사 짓는데 고생 많잖아요. 많아요. 그런데 그만큼 근데 이제 어떻게 들어오냐 어떻게 끌고 나가냐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할 얘기인데 소고기를요 하여튼 이만큼 갖다 먹어도 싸세요. 무지무지하게 싸세요. 소고기가 맞잖아요. 그죠? LA 가가지고 2인분 시키면은 그러니까 2인분이 얼마 가면은 4만원 정도 될 거예요. 4만원. 그러니까 4만원, 3만 5천원 정도, 내가 볼 때는 4만원 정도 되면은 우리 같으면은 내 식구가 시큼 먹으세요. 딸, 와이프 얼마 안 먹고, 나도 얼마 안 먹지만도 우리 시큼 먹으세요. 그렇게 4만원 하면은 시큼 먹는, 배 터지도록 먹을 수 있는 고기세요, 사실은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 얘기 했다가요. 이건 민족의 슬픔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을 우리나라로 만들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제가 이렇게 이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 그거 진짜네? 진짜 미국 대통령 한국 사람 만들면은 한국 사람 만들면 되잖아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만 있으면 미국 사람, 내가 아까 그랬죠? 난 미국 가야지 하면은 미국 가요. 제가 하도 농땡이를 치니까, 하도 다 땡땡이를 제가 학교 안 가니까는, 하도 싸우고 다니고 하니까. 제 형님이, 우리가요, 제가 텔레비에 제일 먼저 그랬죠. 아침 10시에 버스가 내려가고 3시에 내려가면 끝이었어요. 그 버스가 끝이었어요. 2대가. 내려갔다 올라오는 버스야. 그 휘발유 냄새가 좋아갖고 막 신장로에 먼지 나는 걸 먼지를 막 입으로 털어였어요. 그게요, 내만 털어였는 게 아니고 그 학교 다니는 한 20, 30명 다 털어였던 거야. 제가 38명이 졸업했는데요. 여자가 13명이고 남자가 25명인데 중학교 몇 명 간다고 하면 2명 갔어, 2명이.
중학교 2명 갔어요. 그 진짜 찌들리는 가난한 가정에서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 형님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형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촌에서요. 아, 그분이야말로 진짜 성공한 사람이야. 내가 볼 때 그분이 성공한 사람이야. 근데 그분이 내한테 그 어릴 때 내가 막내니까 13살 차이 나세요. 그분이 40년생이세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그 행정고 집회도 했고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2007년도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네 4년제 대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4년제 대학교 노래를 부르니까는 그 4년제 대학교를 가더라고요. 내 친구가 은행에 갔는데 은행이 너무 좋은 거다. 이런데 내가 결국은 또 은행을 들어가더라고요. 야, 내 친구가 미국을 갔는데, 판사가 미국을 갔는데, 판사보다 청소하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러더라 하는데, 미국까지 가갖고 청소까지 했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근데, 정말이요. 이렇게 이룬다고 생각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생각대로 사라지니까는 꿈을 꼭 가지시길 바라고, 특히 젊은, 제가 요새 그 젊은 신부들한테 이 얘기할 때, 미국 원정 출산은 어떻게 돼요? 미국 가가지고, 무조건 미국 가가지고 애만 오면은 미국 시민권 주는 거 아시죠?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맨날, 야, 너 왜 원정 출산하네? 이래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제가 보증해갖고 애 놓은 애들도 되게 많으세요. 왜? 아니, 와가지고 놔주면 되잖아. 제가 IT 회사나 그 광고기획사는 사실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영주권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사실 영주권 만들어주려고 했는 회사세요. 남들은 돈도 받고 하더라만도 쟤는 돈 받으면 소문날까봐 돈도 못 받고 그냥 맨날 그냥 이렇게 해주는데, TO 되는 대로 거의 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미국 가서 애들 많이 놓으세요. 어떻게 가냐? 생각대로 다 가세요. 제가 그랬더니 해병대 제대했는데, 불법 체류로, 해병대가 불법 체류로 들어온 사람 되게 많으세요. 나 쫓겨나간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그러고 전부 몇 년 후에 만나보니까는 영주권 다 만들어갖고 애 놓고 잘 먹고 잘 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건강하시고, 기회 줘서 목사님 고맙고요. 혹시 기회 되면요, 미국 들어오시면은 제가 목사님한테 제 전화번호 드리고 가고, 제가 그 이메일하고 다 드리고 갈 테니까, 컴퓨터에 잔여시켜갖고 제 이름 딱 치면은 아마 나올 거예요. 연락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시고, 만약 제가 연락이 안 하면은 연락 왜 안 주니? 그러고 또 하고, 또 세 번째 안 되면 너 연락 준다 해놓고 왜 안 주니? 하고 또 하고, 연락 줄래? 하고 하면은, 왜냐면은 답이 많다 보면은 쓰고 난 후에 넘어가고 밑으로 깔려서 그래요. 제가 의도적으로 답을 안 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끼리 좀 친해졌으면 하고, 다시 한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